이번 실험은 중화적정을 이용한 산연기 적정법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산연기 적정을 통해 농도를 모으는 산용액과 농도를 알고 있는 연기용액을 반응시키므로 용액의 농도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험에 사용되는 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레니우스의 정의에서는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연기라고 정의합니다. 수용액이 아닌 상태에서 일어나는 산연기 반응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고 산소나 수소이온을 포함하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서는 화학 반응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을 연기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서 산과 연기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산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어야 연기에 해당하는 물질이 작용하며 거꾸로 연기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어야 산에 해당하는 물질이 작용합니다. 루이스의 정의에서는 화학 반응에서 비공유 전자성을 받는 물질을 산, 비공유 전자성을 내놓는 물질을 연기라고 정의합니다. 수소이온을 주고받는 반응뿐 아니라 배위결합 등의 다양한 화학 반응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정의입니다. 수소이온의 이동에 의해 산과 연기가 되는 한 쌍의 물질을 짝산과 짝연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염산의 짝연기는 염소이온, 염소이온의 짝산은 염산입니다. 정성 분석은 시료의 성질을 알고 있는 화학약품을 작용시켜 먼저 각각의 원소 또는 화합물로 만들어 분리한 후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물질 속의 성분을 확인, 검출하고 또 그 성분의 대략적인 양을 정하는 것입니다. 정량 분석은 어떤 물질의 구성 성분의 함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어떤 기기나 경험적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 성분의 특성을 이용하여 그 물질의 함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하게 될 적정이란 특정 화학종의 농도를 결정하고자 사용하는 정량 분석법의 한 종류입니다. 산과 연기를 반응시키면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하여 염을 만들게 되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결합하여 물을 만듭니다. 이러한 반응을 중화반응이라고 합니다. 염은 산연기의 중화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이온성 화합물을 뜻합니다. 염은 양전하를 나타내는 양이온과 음전하를 나타내는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이온과 음이온의 조합으로 정기적 중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pH는 수소이온 농도지수 또는 수소 농도지수라고 합니다. 물질의 산과 연기의 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됩니다. 산연기 지시약은 용액의 pH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약품이며 대표적인 지시약과 색변화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르샤틀리에의 원리는 화학평형 상태에서 농도, 온도, 압력, 부피 등이 변화할 때 화학평형은 변화를 가능한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용액 중 수소이온의 농도가 커지면 르샤틀리에의 법칙에 의하여 평형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산성 지시약의 농도가 증가하여 산성역의 색을 띠게 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염기성 지시약의 농도가 증가해 염기성형의 색을 띠게 됩니다. 중화적정 곡선은 중화적정을 하면서 가해준 산연기의 부피에 따라 용액의 pH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의 형태가 어떤 세기에 산연기를 써느냐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중화 여부 판단에 쓰이는 지시약을 다르게 써야 합니다. pH에 따라 무슨 지시약을 쓰는지 잘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화적정 곡선을 차례대로 보면 강산, 강연기 적정에서는 둘 다 강한 산연기라 중화점이 중앙인 pH 7에서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화점이 7 주변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시약을 통해 중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산 약연기는 그런 산이 강하므로 pH가 7보다 작은 부분에서 중화점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약연기의 짝산은 강산이므로 물의 수산화이온과 다시 반응하여 pH가 급격히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화점이 pH가 7보다 작으므로 메틸오렌지를 이용하면 수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중화 여부를 확인합니다. 약산 강연기는 연기가 강하여 pH가 7보다 큰 부분에서 중화점이 생길 것이고 마찬가지로 약산의 짝연기인 강연기가 물의 수소이온과 반응해 pH가 급격히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화점이 pH가 7보다 큰 부분에서 생기기 때문에 연기성 용액과 만나면 분홍색을 띠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지시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약산, 약용기는 앞의 경우들처럼 확실하게 곡선이 생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세기가 약하여 뚜렷하게 구분이 힘들고 지시약 또는 약산 혹은 약용기를 띠기 때문에 지시약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적정 과정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확한 중화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실험에 앞서 잘 구별해야 하는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량점은 적정되는 물질의 반응이 완결되는 지점으로 이론적인 값입니다. 그리고 종말점은 저희가 실험을 하다가 지시학을 통해 당량점을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당량점은 이론적인 값이기 때문에 실제 적성에서는 이 점을 알 수 없고 따라서 이 두 용어의 차이점에 유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중화점은 말 그대로 중화 반응에서 산이나 염기가 중성이 되는 시점을 뜻합니다. 표준화란 적정 실험에서 표준 용액을 제작하였을 때 원하는 농도로 만들어졌는지 적정을 통해 알아보고 그 결과를 통해 오차값을 보정하여 계산하는 것을 1차 표준 물질이란 순도가 높고 용액을 만들었을 시 무게 오차가 적어 예상한 농도가 거의 동일한 농도의 용액을 만들 수 있는 물질입니다. 1차 표준 물질로 사용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르말 농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량수, 그램 당량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당량수란 그 물질의 전하수, 산화환원수, 산염기수 등 다양하게 정의되어 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수이고 그램 당량은 당량수 운의 분자량입니다. 그래서 노르말 농도가 용액 1리터 속의 용질의 그램 당량이기 때문에 몰 농도 곱하기 당량수가 노르말 농도가 되는 것입니다. NMV식에서 N은 용질의 가수를 뜻합니다. M은 몰 농도를 뜻하고 V는 부피를 뜻하는데 단위는 주로 리터를 사용합니다. 가수와 몰 농도와 부피의 곱은 그 수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중화 반응이 완결되려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양이 같아야 하므로 위식을 통해 미지용액의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실험의 주된 원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알짜 반응식은 반응에 참여한 물질들로만 이루어진 식을 뜻합니다. 강산은 용액 내에서 완전히 이온화되어 수소이온을 많이 생성합니다. 중화 반응의 알짜 반응식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 물을 형성하는 이 식과 같고 이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이온들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약산 강연기 적정에서 특이한 점은 약산이 반응해 작용기가 생겨 완충용액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완충용액이 생성됨으로 인해 적정 초기와 당량점 근방을 제외하고는 pH가 서서히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0.2 노르말 농도 수산화나트륨의 제조입니다. 수산화나트륨의 당량수는 1로 몰 농도와 같아 이 시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의 식처럼 0.05몰의 수산화나트륨을 용질로 넣어주면 됩니다. 계산해보면 0.19985g의 수산화나트륨이므로 이걸 취하고 나서 증류수를 더해 부피를 250ml로 만들어주면 0.2 노르말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250ml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험에 사용되는 기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에 사용되는 기구들은 표와 같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전자저울의 정보입니다. 전자저울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은 뷰렛의 사용법입니다. 뷰렛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마이크로피펫의 정보입니다. 마이크로피펫과 피펫팁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에 쓰이는 시약은 총 4가지입니다.
그중 수산화나트륨은 부식성이 강해 조심하고 피부에 닿을 시 즉시 물로 씻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염산은 강산이기 때문에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 빠르게 물로 씻어내야 하고 농도가 너무 높으면 발생하는 증기가 신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증류수에 산을 조금씩 섞어가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세트산도 접촉 시 수포나 화상의 위험이 있어 피부에 닿으면 빠르게 물로 씻어내야 하고 아세트산이든 용기를 옮길 때는 반드시 마개를 덮어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실험 방법입니다. 저울의 밑받침과 바닥을 수평으로 조절하고 0점 조절합니다. 콕을 잠그고 뷰렛 안에 증류수를 넣습니다. 콕을 열어 3개 흘려줌으로써 콕 아래쪽의 유리관의 공기방울을 제거합니다. 약수저로 약 2g의 수산화나트륨 시료를 측량 접시에 채취합니다. 측정된 시료는 2.0018g입니다. 250ml 삼각 플라스크에 수산화나트륨 시료를 약수저로 덜어 옮깁니다. 증류수 통으로부터 증류수 100ml를 메스 실린더에 어림잡아서 담습니다. 식기병을 이용해서 메스 실린더에 메니스커스 100ml를 맞춰줍니다. 메스 실린더에 든 증류수를 삼각 플라스크에 옮겨 담습니다. 증류수 통으로부터 증류수 100ml를 메스 실린더에 어림잡아서 담습니다. 식기병을 이용해서 메스 실린더에 메니스커스 100ml를 맞춰줍니다. 메스 실린더에 든 증류수를 삼각 플라스크에 옮겨 담습니다. 증류수 통으로부터 증류수 50ml를 메스 실린더에 어림잡아서 담습니다. 식기병을 이용해서 메스 실린더에 메니스커스 50ml를 맞춰줍니다. 메스 실린더에 든 증류수를 삼각 플라스크에 옮겨 담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이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삼각 플라스크의 입구를 파라필름으로 막습니다. 파라필름을 틈새 사이에 밀착시키고 살짝 잡아당겨 늘려주면서 부착시킵니다. 마이크로 피펫을 사용하여 에탄올 11ml를 비커에 담습니다. 0.0125g의 페노프탈레인 분말을 약수저를 사용하여 비커에 넣습니다. 마이크로 피펫을 사용하여 증류수 3.75ml를 비커에 담습니다. 소량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뷰렛에 넣어 헹굽니다. 후드 안에서 마이크로 피펫을 사용하여 0.5몰 염산용액 20ml를 비커에 담습니다. 염산용액에 페노프탈레인 지시약 4-5방울을 가합니다. 깔때기를 사용하여 뷰렛에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0눈금까지 채워 넣습니다. 교반기 위에 염산 표준 용액을 올려놓고 자석 적개를 넣어 색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떨어뜨려 적정합니다. 상기식에 따라 약 50ml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소모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모된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약 27.9ml입니다. 적정을 잠시 중단하고 깔때기를 사용하여 뷰렛에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0눈금까지 채워 넣습니다.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천천히 가하다가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진 뒤 용액 전체가 분홍색이 되어 적어도 그 색이 20초 동안 유지될 때까지 적정합니다. 소모된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약 27.93ml입니다. 빈 삼각 플라스크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적정할 시료의 명칭을 네임펜으로 적습니다. 마이크로 피펫을 사용하여 미지 농도의 식초 5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담습니다. 식초가 담긴 삼각 플라스크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마이크로 피펫에 피펫 팁을 교체하고 난 후 페놀프탈레인 지시약 4-5방울을 가합니다. 깔때기를 사용하여 뷰렛에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0눈금까지 채워 넣습니다.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천천히 가하다가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진 뒤 용액 전체가 분홍색이 되어 적어도 그 색이 20초 동안 유지될 때까지 적정합니다. 소모된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총량은 28.5ml입니다. 실험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량점 근처에서는 소량의 연기만 가해도 pH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에 주의합니다. 뷰렛을 씻은 다음 증류수로 다시 씻습니다. 메니스커스의 가장 낮은 곳이 눈금 0의 선에 달하도록 뷰렛의 용액을 한 방울씩 가합니다. 모든 시료 측정 및 기구 사용 시 오염되지 않도록 알코올로 세척합니다. 이번 실험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은 수산화이온이 한 개이므로 1몰의 농도가 1노르말 농도가 되어 그대로 1몰의 농도를 만들면 1노르말 농도가 됩니다. 즉, 노르말 농도와 몰 농도가 동일합니다. 수산화나트륨의 몰 농도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중화반응 관계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반응식의 개수가 같으므로 수산화나트륨은 소비된 염산과 같은 몰수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산의 농도와 부피, 염기의 부피를 이용하여 미지 염기의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몰 농도와 당량수를 곱하면 노르말 농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적정 결과 수산화나트륨의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의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산과 강염기의 적정 곡선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크게 당량점 이전, 당량점, 당량점 이후로 나눠 당량점 이전에서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직접적으로 도출해 마이너스 로그 값을 취해 pH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당량점에서는 남은 수소이온의 몰수와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모두 0이므로 pH는 7, 즉 중성입니다. 당량점 이후에서는 전체 용액에서 수소이온이 전부 수산화이온과 반응해 모두 물이 되었으므로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직접적으로 도출한 후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 pOH를 구한 후 14-pOH 값을 통해 pH 값을 구합니다. 다음은 수산화나트륨의 부피에 대한 남은 수소이온의 몰 농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중화점에서 산소이온의 농도가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중화점은 수산화나트륨을 50ml 적전시켰을 때 pH가 7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산 아세트산과 강산 수산화나트륨의 적정 결과입니다. 식초의 무게와 소비된 수산화나트륨의 몰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아세트산과 수산화나트륨의 반응 계수비가 같으므로 소비된 수산화나트륨과 식초의 몰수는 동일합니다. 아세트산의 질량은 아세트산의 분자량과 식초의 몰수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식초의 순도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식초의 무게로 나눠 구할 수 있습니다. 순도의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미지 농도의 식초의 라벨은 다음과 같으며 순도를 약 6.5%라고 설정했습니다. 총 3회 시행한 적정 실험의 오차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산과 강염기의 적정 곡선도 그릴 수 있습니다. 당량점 이전에서는 해리 상수식에 대입해 산의 이온화 상수를 이용해서 수소 이온의 농도를 구한 후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 pH를 구합니다. 당량점에서는 물의 이온화 상수와 산과 염기의 이온화 상수의 곱이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직접적으로 도출한 후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 pOH를 구한 후 14-pOH 값을 통해 pH 값을 구합니다.
당량점 이후에서는 전체 용액에서 수소이온이 전부 수산화이온과 반응해 모두 물이 되었으므로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직접적으로 도출한 후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 pOH를 구한 후 14-pOH 값을 통해 pH 값을 구합니다. 첫 번째 실험의 중화점은 수산화 나트륨을 25.5ml 적정시켰을 때 pH가 8.99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의 중화점은 수산화 나트륨을 27ml 적정시켰을 때 pH가 8.992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의 중화점은 수산화 나트륨을 27.775ml 적정시켰을 때 pH가 8.992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실험에 대한 고찰입니다. 실험의 오차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정을 시작하고 끝낼 때 페놀프탈레인의 분홍색이 나타난 후 30초 이상 지속되고 없어지면 적정 용액을 한 방울 더 넣고 종말점으로 여겨서 끝내는데 이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종말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적정에서 나온 값은 불확실도를 포함합니다. 실험 기기로 질량, 부피 등을 측정할 때도 측정자의 잘못이 있었을 수도 있고 기기 자체에 불확실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론 반응식에서처럼 실제 실험에서 정확한 몰수비로 반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이 또한 불확실도를 포함합니다. 이 실험을 준비하며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